안개 속을 거니는 것처럼 시장이 불투명할 때일수록 세력들이 남긴 흔적과 데이터는 더욱 선명해지죠. 수면 아래에서 소리 없이 거대한 자본이 재배치되는 지금이 바로 차분하게 다음 승부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 시장을 뒤흔든 것이 뉴스와 리플, 솔라나 진영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인프라 뉴스를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표면 위가격 흐름만 보면 답답하지만 그 밑에서 어떤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연준이 기준 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에 그대로 동결했지만 회의장 안쪽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표결 결과를 보면 만장일치가 아닌 9대3으로 무려 3명의 위원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중앙은행 회의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반대표가 3표나 나온 것은 2016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매파 위원 3명은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해맥,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닐 카시카리, 댈러스 연은의 로리 로건 총재로 지역 연은 3곳의 수장이 한꺼번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에요. 이들은 관세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 압력과 여전히 견조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지금 미리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려두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큰 폭의 긴축을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이 유일한 목표라며 5년 넘게 목표치를 웃돈 물가는 몇 주로 잡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시장이 기대하던 연말 금리 인하 시그널은 사실상 꺼져버렸죠. 도트 플롯이 다음 회의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개 속 통화 정책 구간에 들어선 셈이에요. 이처럼 추가 인상 압력이 거세지자 시장의 장기 동향을 나타내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2%까지 치솟으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이 이 수준까지 오른 것은 리먼 사태 직전 이후 무려 19년 만이고 스와프 시장에서 반영되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하루 만에 크게 후퇴했어요. 여기에 미국 재무부의 대규모 장기채 발행 스케줄과 해외 중앙은행들의 매수세 약화가 겹치면서 채권 자경단이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기준 금리는 멈췄지만 채권 시장이 스스로 몸값을 올리면서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 시장 전체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셈이에요. 실제로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TLT 상장지수 펀드는 이번 주 들어서만 3% 넘게 하락하며 장기금리 부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이슈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위험 자산 투심을 짓누르는 압력이 2중 3중으로 겹치는 국면이라는 점도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예요. 비트코인 역시 이러한 거시적 긴축 압력을 그대로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동결 발표 직후 6400달러 위로 잠깐 올라섰지만 높아진 국채금리와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이내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24시간 동안 무려 3억 22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강제 청산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롱 계좌가 잘려나가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줬죠. 온체인 지표를 봐도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선인 62,000달러 근처까지 반락하면 매도 압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신호가 이미 나와 있었고 코인글래스 기준 오픈 인터레스트도 하루 만에 8% 넘게 축소되며 시장에 레버리지가 강제로 정리되는 흐름이 그대로 확인되었어요.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4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당장 가격을 위로 끌어올려줄 핵심 매수 주체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전체에서 순유출된 자금만 5억 2650만 달러에 달했고 피델리티의 FBTC를 비롯한 주요 상품들이 나란히 자금 이탈을 겪었어요. 최근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뜻하는 도미넌스가 58%대까지 올라선 점도 매우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대거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있던 자금을 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옮겨 담았기 때문이죠. 즉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일종의 피난성 이동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의 체감 낙폭이 훨씬 크게 느껴졌던 것인데 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자금의 방어적 재배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자체 호재를 품고 있는 몇몇 대형 알트만 상대적으로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리플 XRP는 1.07달러 안팎을 지켜내며 타 알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단단한 방어력을 보여줬는데요.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도 8월 마감가가 1달러에서 1.2달러 사이에 형성될 확률을 89%로 매기고 있을 만큼 시장 참여자 다수가 이 구간을 견고한 지지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최고 경영자 피터 민츠버그가 자사 XRP 펀드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에 큰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식 매각 예정 통지서 원문을 확인해보면 이는 단순한 매각 예정 통지서일 뿐이며 실제 매각 대상은 2611주로 전체 펀드 자산 대비 만분의 1 수준인 5만 달러에 불과했죠. 임원이 상장 이전 사적으로 사돈 소량을 장부상 정리하는 개인 리밸런싱 성격일 뿐 그레이스케일이 XRP를 던졌다는 식의 해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중요한 지표는 미국 XRP 현물 ETF 전체에 들어온 누적 자금이 14억 9천만 달러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악재성 오해가 오히려 시장의 기회를 가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에 오랜 법적 분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기관 자금이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하는 포인트죠.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는 리플의 기초 체력이 더욱 강해지는 결정적 뉴스들이 있다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제도권 거래소 OSL이 7월 29일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XRP 현물 거래를 공식적으로 열어주었고, 이로써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함께 홍콩 소매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단 4종목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던 종목이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 개인 자금까지 정식 통로로 유입될 수 있게 된 셈이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개 이상 공인 지수에 편입되고 12개월 이상 거래 이력을 가진 우량 자산만 소매 편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XRP가 아시아 규제 시장에서 완전한 제도권 자산으로 승격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에 더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안정형 코인인 알로SD를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워너마켓과 비트코인 마켓 그리고 테더 마켓까지 3개 페어로 정식 상장했습니다. 원화 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별도 환전 없이 알로SD를 사고 팔 수 있게 됐고, 비트코인 페어와 테더 페어까지 열리면서 트레이더들이 해지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죠. 게다가 업비트는 한국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거래소인 만큼 알로SD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아시아 최대 규모로 부풀어 오르는 계기가 됐어요. 알로SD는 뉴욕 금융감독청 감독을 받는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가 발행하는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미 바이낸스, OKX, 게이트, 그리고 국내 4대 거래소 전체에 상장되면서 아시아 결제 인프라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접근성과 유동성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실질적인 호재가 완성된 셈이죠. 단기적인 게 긴축 발언 여파 때문에 가격 반영이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글로벌 자산 인프라가 차곡차곡 깔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솔라나의 경우 5천만 개 이상의 거래가 집중되었던 핵심 매수 원가 구간인 73달러 75센트 선에서 가격 방어력을 테스트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현물 ETF 자금 유출과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줄어들며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량은 2분기에만 1833.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게다가 네트워크의 블록 처리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심드 256 제한이 컴퓨트 유닛을 4,800만에서 6천만으로 끌어올린 데 이어 심드 370 제한이 블록 상한 자체를 없애자는 급진적 방향까지 밀어붙이고 있죠. 여기에 차세대 메인넷 기술인 파이어댄서 배포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성능 로드맵이 그야말로 병렬로 굴러가는 중이에요. 파이어댄서는 점프 크립토가 3년 넘게 개발한 완전 새 검증자 클라이언트로 이론적으로 초당 1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엔진이라 솔라나 네트워크의 병목을 완전히 뚫어줄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검증자가 파이어댄서를 이미 운영 중이고 올해 안에 전체 활성 검증자의 20% 수준까지 확대되는 로드맵이 진행 중이라 가격과 별개로 실제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능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온체인 밈코인 거래량과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가 여전히 솔라나 위에 대거 쌓이면서 네트워크 사용성 지표 자체는 가격 하락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견고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겪고 있는 답답한 흐름은 개별 코인이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5.2%에 달하는 30년물 국채금리가 만들어낸 경제적 압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두 변수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위험 자산 시장은 지금 눌린 만큼 강한 스프링 효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해요.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안정되고 비트코인이 65,000달러 선을 회복하여 ETF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순서가 찾아온다면 단단하게 인프라를 구축해둔 리플과 솔라나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이 가장 빠르게 강력한 반등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리플은 아시아 소매와 원화 결제 인프라, 솔라나는 파이어댄서와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각자 뚜렷한 성장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금이 돌아오는 순간 남들과는 다른 각도로 재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데이터와 본질을 명확히 읽고 차분히 길목을 지킨다면 머지않아 찾아올 거대한 시장의 재평가 국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과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급등했고 시바이누는 단 1년 만에 9억 배나 성장했죠. 실제로 만원 투자하신 분은 20억 원을 벌었고 900만원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빚이 있거나 노후가 막막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시기인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원으로 7억 원 이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급등 효율 뛰어난 투자처를 얻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 생각하시죠. 단언컨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완벽한 초기 단계를 파악하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등할 테마는 무엇일까요? AI, CBDC, RWA 같이 이미 모든 유튜버가 추천하는 테마에서는 관심을 거두세요. 우리는 시가총액 3위 리플이 대체하려는 스위프트, 그리고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플만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기에 리플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생태계에 저평가된 수혜주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데요. 제가 추적한 결과 리플 관련 코인 평균 수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사로스는 3개월 만에 13,000% 급등해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줬고 코어움 역시 한 달 만에 580%,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2달 만에 500% 대폭등을 보여주었죠. 리플과 기술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독립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하루 5천만 건의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무려 50년 넘게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중개은행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며칠씩 걸리는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표준 코드 ISO 20022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사용되는 2016년 11월 22일이 도래하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하루 5천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경쟁,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도 있어요. 현재 중국계 테더가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 200조 원 중 140조 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용되려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시장은 2028년까지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자, 이 두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는 시바이누 이상 수익률은 어려운데요.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며 급등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은 스위프트 구시대 데이터를 해독해 리플 네트워크에 재조립하고 XRP 원장 진입로의 방어막을 구축하며 양자 컴퓨팅 시대 보안까지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자산이죠. 송금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이고 ISO 2002 도래 시점에 이 코인이 XRP보다 무려 70만 %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단돈 1만원이 7천만원, 20만원이 7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코인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종목 이름을 영상에 직접 띄우고 싶지만 저의 정보가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 판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부득이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화면 조회수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동일한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금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하시고요. 다시 없을 기회의 장인 2016년 코인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